당신이 시기심을 느끼거나 화를 낼 때 자신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는 것은 누구입니까? 마음속의 이 변화를 누가 인식합니까? 이 변화를 인식하는 사실 자체가 당신은 그것이 아님을 뜻합니다. 인식이란 주체와 대상이라는 관계가 있어야만 일어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주체는 목격자, 즉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는 자입니다. 그리고 대상은 당신이 보는 그것으로, 이 경우에는 내면의 변화입니다. 그 사람하고 대화할 때마다 신경질이나 라고 말할 때 신경질이 나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압니까? 당신은 거기에 있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보기 때문에 신경질이 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 감정과 당신 사이에는 분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것을 알아차리는 그입니다. 일단 그러한 의식의 자리를 찾아내기만 하면 마음의 혼란을 쓸어낼 수 있습니다. 지켜보는 것으로서 그 작업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것은 쉽습니다. 당신이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인식하고 있음을 그저 알아차리면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자신이 온갖 강점과 약점을 다 지닌 한 인간의 인격을 목격하고 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실제로 당신은 룸메이트와 함께 살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저 지켜보기만을 시작하십시오. 하루 동안 당신의 룸메이트가 하는 짓을 낱낱이 지켜보십시오. 아침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어떤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모두 알아차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것의 짓거림을 지켜보기 좋은 때는 샤워를 할 때입니다. 그 목소리가 뭐라고 하는지를 그저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평화롭게 샤워만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결코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샤워를 다 마칠 때까지 자신이 깨어있는 의식으로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아차릴 수 있는지를 보십시오. 당신은 목격한 사실에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 생각에서 저 생각으로 마치 널뛰듯이 뛰어다닙니다. 그 끊임없는 짓거림은 너무나 미친 듯해서 그게 항상 그 짓을 벌이고 있다는 것 자체를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거기서 해방되고 싶다면 그것을 지켜봐야만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처한 공경을 지혜롭게 바라봐야 합니다. 자신이 마음속의 룸메이트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내는 방법은 그것을 외부적으로 인격화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룸메이트가 몸을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내부에서 짓거리는 이 인격체를 외부로부터 말을 걸어온 한 사람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과 하루를 지내십시오. 당신은 좋아하는 TV쇼를 보려고 막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도 바로 곁에 같지 않습니다. 이제 속에서 늘 들려오던 똑같은 독백을 듣게 될 것입니다. 다만 이제 그것은 당신 곁에 앉아서 독백을 늘어놓습니다. 아래 지금 불은 껐어? 가서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 지금은 안 돼. 좀 이따가. 저걸 마저 봐야 돼. 아니야, 지금 해. 그러니까 전기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앉아서 말없는 놀라움에 빠집니다. 옆에 앉은 사람은 조금 있다가 또 말씨름을 벌입니다. 야, 먹을 거 없어? 피자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피자는 지금 먹을 수가 없어. 사러 가려면 너무 멀어. 하지만 난 배고픈 걸. 언제 뭘 좀 먹지? 놀랍게도 이 불안증 환자 같은 말씨름은 하염없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당신도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을 그치게 만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그 목소리를 외부화함으로써 당신이 마음속에서 무엇과 함께 살고 있는지를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연애에 깊이 빠져서 곧 결혼을 할 참이라고 해보십시오. 당신은 청혼을 하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말합니다. 어쩜 이 사람은 아닐지도 몰라. 정말 이 문제는 불안해. 어떻게 해야 되지? 불안해하는 마음에게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짝이라는 확신을 심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결혼식을 올리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결혼하지 말라고 했잖아. 자신이 없다고 했잖아. 당신이 이 마음속의 불안증 환자를 얼마나 애지중지 모시고 있는지를, 그리고 그의 말을 듣지 않았다간 그것이 당신을 평생 동안 괴롭힐 것임을 당신은 압니다. 그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는지를 따져볼 생각을 품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목소리가 완전히 헛다리 짚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널 생각하지 않아. 그러니까 전화를 안 하지. 오늘 밤에 헤어지자는 말을 꺼낼 거야. 난 애감이 있어. 그냥 알아. 전화가 오면 받지도 말아야 돼. 30분 후에 애인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만난 지 1주년이 된 오늘을 기념해서 깜짝 만찬을 준비하느라고 늦었다는 것입니다. 1주년을 완전히 잊고 있었던 당신에게 그것은 완전히 뜻밖의 일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데리러 오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당신은 무척 흥분해 있고 마음의 소리는 그녀가 얼마나 멋지냐는 등 찬사를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뭐 잊어버린 건 없습니까? 조금 전 30분 동안 당신을 괴롭혔던 그 목소리의 엉터리 충고는 잊어버렸습니까? 그가 상황을 분석하고 충고한 내용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가 일으킨 문제에 결코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사실 다음에 그가 또 충고를 하면 당신은 또다시 거기에 온통 주의를 빼앗길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목소리가 얼마나 여러 번 틀렸습니까? 당신이 어떤 자에게 충고를 듣는지를 정말 잘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깨어서 자신을 관찰하는 훈련을 진지하게 했다면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큰 문제에 빠져 있는지를 깨달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겪어온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이제 의무는 이 내부의 말썽꾼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맨 먼저 깨닫는 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기 전에는 그것을 제거할 가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룸메이트를 충분히 오랫동안 관찰하고 자신이 빠져있는 공경을 진정으로 이해할 때 본격적인 연습의 토대를 가지게 됩니다. 일단 마음의 통속국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기로 각오를 다졌다면 당신은 마음에 대한 가르침과 기술을 배울 준비가 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것을 진정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영혼의 자유를 당신 삶의 목적으로 삼는다면 그것을 도와줄 영적 수련의 전통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자신으로부터 구해내기 위해 스스로 시간을 내서 하는 수행법입니다. 마음의 소리에 귀를 빼앗기는 습관보다 당신의 의지가 더 강합니다.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없습니다. 의지는 이 모든 것을 장악하고 다스립니다. 마치 당신의 삶이 오로지 여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하십시오. 왜냐하면 실제로 그러니까요. 지금 당신의 삶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마음속 룸메이트의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지켜보는 자의 자리에 확고히 자리 잡고 당신을 사로잡고 있는 습관적인 마음의 소나기를 풀어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의 삶입니다. 그 권리를 되찾으십시오.